형이랑 나랑 교육에 종사한 지가 얼마나 되나요? 꽤 오래되죠. 그렇지. 네. 교육이라는 것은 밖에서 넣어주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안에서 끄집어내주는 걸 교육이라 한다. 이게 그렇지. 요즘 와서 더 강조되고 있는 교육의 개념인데요. 지역사회에서도 이 에듀케이션, 교육에 대한 개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개념은 뭘까요? 이게 우리가 유형화를 시켰을 때 영국에서 모델에서는 지역사회 교육이 있어. 근데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지역사회 교육을 하나의 유형화를 하진 않아. 아, 따로, 별도로.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그러면 지역사회 교육은 없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주요한 모형으로 우리가 이제 대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영국에서는 그럼 왜 커뮤니티 에듀케이션, 지역사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떠올랐는가? 지역사회 교육을 이야기하려면 대표적인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인물. 한 분이 등장하는군요. 네. 그 양반이 이제 이 영국의 그 자치단체 유형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데 그 대도시 이 단위에서 왜 우리가 시군구 있는 것처럼 네네. 근데 영국에도 그런 이제 그 자치단체의 그 위계가 있는데 그 이제 비대도시권에는 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캠브리지 셔 하면 이 캠브리지 우리말로 보면 우리는 노원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이제 더 훨씬 광역으로 캠브리지 셔. 뭐 예전에 작게 뭐 페리시가 거기 있었다면 큰 단위에서 큰 단위 셔. 이 캠브리지 셔의 교육 청의 책임자였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1800년대에서 1969년도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 이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그 주민들,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분들까지 모든 부분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당연히 하게 돼. 교육에 종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그 평생 교육은 이런 거 있죠. 평생 교육 개념 있고 학습 도시 개념 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운다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이분이 인식을 하고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 빌리지 칼리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발음이 참 재밌네. 빌리지 칼리지. 마을 대학 이렇게 되는 거지. 커뮤니티.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인데 그 학교는 사실 기능이 아이들이 가서 배우고 교육하고 그런 기능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 이 좋은 시설 환경을 왜 그렇게만 써?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컨퍼런스 룸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뭐 미팅룸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기존 학교에다가. 그래서 낮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집에 가는 시간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도 미팅룸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이 가서 그런 활동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지센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교육 그런 시설이나 이거를 학교에다가 집어넣은 거지. 그러네요. 기존에 있는 데다가 조금 더 그 에디션 뭔가 조금 더 늘리거나 활용해가지고 또 시간적으로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 와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빵 만들기, 뭐 아니면 그림 그리기, 뭐 글씨 뭐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문화를 위한 것들, 그리고 요즘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왜 이렇게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컴퓨터로. 네네네.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그런 거 교육하잖아요. 네네. 예, 이용하게. 사실 이제 그래서 이 주민들이 다양한 그런 교육 욕구들을 네네.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920년대부터 지역사회 학교, 지역사회 대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그런 그 교육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그냥 이 문해 교육이라 그럴까 이제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한 어떤 지식 교육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교육들 문화 예술 뭐 스포츠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이 아이들 교육에도 상당 부분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역사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의 모델화돼서 지금까지도 그래서 소스턴이라고 하는 그 학교가 모리스가 세운 학교인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부터 이제 자리 잡게 됐고 미국에서도 그래서 커뮤니티 에듀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이제 메인스트림은 아닌 걸로. 네. 저는 에듀케이션을 생각하면 형 지금 이야기한 에듀케이션을 생각하면 축지법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도 그 길을 가지만 굉장히 당겨서 그렇지. 빨리 갈 수 있는 게 효율적으로. 그게 바로 교육이잖아요. 맞아. 예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총장님이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파리가 혼자 날면 십리를 못 가는데 보잉 747을 타면 만리를 간다고. 그러니까 보잉 747에 해당하는 게 어쩌면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휴대폰 사용하는 법, 카톡 하는 법, 또 SNS 활용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거 혼자 터득하려면 몇 년이고 모르게 지낼 수 있는데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배우면 나도 할 수 있어. 뭐 SNS 문맹에서 탈피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크게 보면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개선시키는 것. 과연 어떤 삶이 바람직한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최적화로 불러내고 넣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야말로 아까 747 같은 축지법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지역사회가 보다 정말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교육협의회가 있잖아. 그러네요. 지역사회 교육협의회가 있네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거는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때는 지역사회 학교가 전국에 1000개가 넘었었으니까. 아하. 근데 형도 거기서 일했었죠. 지역사회 교육협의회에서. 저도 강사로 여러 번 갔었고. 조금 그 영국에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 맥락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티 실천을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교육 그래서 커뮤니티의 기능 중에 사회와 교육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커뮤니티 실천이다. 야, 제가 신기한 거는 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계획도 전번에 형 계획 있고 이것도 교육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더 개념들을 명확히 하는 거를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하는 교육인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또 교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굉장히 경쾌해지는 느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에도 하나하나 또 개념들을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또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